어찌됐든 현재 세계가 주목하는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프랑스, 모로코 이렇게 4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먼저 신계 메시가 이루지 못한 단 하나의 타이틀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390만 인구의 이 작은 나라가 4강 준우승도 모자라서 우승이라는 역사를 쓸 것인가, 프랑스가 최초로 월드컵 2연패라는 새 역사를 만들 것인가, 유럽, 남미가 아닌 팀이 우승하는 최초의 상황이 나오게 될 것인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우승 도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라는 선수에 주목하고 있죠. 메시 위대함은 최근 한 선수의 발언으로 모든 게 종결됩니다. 현존 가장 비싼 선수 메시, 호날두를 이을 선수로 주목받는 음바페가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호날두의 커리어를 모방하고 싶다 라면서 호날두에게 존경심을 보였고, 호날두가 SNS에 월드컵 탈락에 대한 아픔을 남긴 게시물에도 음바페는 역대 최고의 뜻의 고하트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할 만큼 팀 동료 메시보다는 호날두를 더 높이 평가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메시를 모방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메시와 같은 커리어를 개척하기엔 너무 늦었다. 네. 메시는 그런 선수인 거죠. 이미 마라도나도 자신을 넘어선 선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메시가 월드컵 우승 타이틀이 없다 보니 수억의 팬들이 이번 마지막 월드컵에서 은근히 아르헨티나 우승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두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는 노장들이 많은데도 토너먼트에서 힘들게 올라왔다 보니 버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 전적은 막상막하. 그래도 크로아티아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메시도 노장이고 메시도 네덜란드전에서 연장전까지 치렀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그거 하나 바랬을 텐데, 결과는 메시가 경기 중에 처음으로 웃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메시는 건재하다 못해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3대0으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고, 지친 크로아티아는 아르헨티나를 도저히 뚫지 못하면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4년 전 조별리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에게 무참히 깨졌는데, 아르헨티나는 당시 0대3으로 패배했지만 16강 진출은 했고, 그의 챔피언 프랑스의 무릎을 꿇었으니까 충격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승리는 그 패배 이상의 복수였죠. 아르헨티나는 8년 만에 다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메시는 선수 생활에 월드컵 결승만 2번이나 이뤄냈네요. 네. 호날두는 8강이 최고던가요? 네. 거기다 토너먼트 골은 아예 없이 끝이 났죠. 네. 호날두는 결코 메시의 라이벌이 되지 못합니다. 경기는 탐색전이 무지 길면서 양팀 모두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않았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이 경기도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전반 31분 아르헨티나 3선에서 직선으로 패스하던 게 차단될 뻔하다가 굴절된 볼을 받자마자 전방으로 올려주면서 크로아티아 라인이 붕괴되었고, 알바레즈와 골키퍼가 1대1 상황이 되면서 실점 직전이었는데 다행히도 알바레즈의 드롭슛이 약하면서 걷어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주심은 휘슬을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바코비치 골키퍼가 볼을 쳐내지 못하고 알바레즈와 충돌해버리면서 방해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코바치치는 항의를 했다가 경고만 받았습니다. 중계진도 페널티킥이 맞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가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메시가 상대해야 할 골키퍼는 이번 대회 야신상 강력 후보 이바코비치였으니까요. 크로아티아가 4강까지 오를 수 있게 해준 이가 바로 요 골키퍼이다 보니 메시는 이미 한번 페널티킥 실축도 했기 때문에 절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키커는 역시나 메시. 이 골이 성공하면 아르헨티나 월드컵 최다 골도 넘어서게 됩니다. 당연히 메시도 상대 키퍼를 연구했겠죠. 휘슬이 부러진 순간 메시는 이전과 다른 페널티킥을 보여줬습니다. 이바코비치가 워낙 잘 막으니까 아예 손도 댈 수 없는 곳으로 상단으로 강하게 차버렸습니다. 골키퍼는 방향은 또 읽기는 했는데 페널티킥을 이렇게만 넣으면 100% 골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킥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바로 직전 경기에서 케인이 한 실축을 보면 비교가 되죠. 강하면서도 완벽한 높이 조절의 방향까지. 이게 바로 메시였습니다. 일반 선수들은 페널티킥 루틴이 있는데 메시는 그때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1대0으로 앞서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월드컵 워낙 이변이 많았고 크로아티아가 점유율만큼은 더 높았기 때문에 숨죽이며 지켜봐야 했는데 이후 4분 만에 크로아티아는 또 실점을 하고 맙니다. 이건 뭐 그냥 하늘이 아르헨티나 편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아르헨티나에게 역습 기회가 생기면서 메시에게 볼이 배급되었는데 파울로 끊으려 했지만 그 볼이 다시 메시 파트너 알바레즈에게 흘러갔고 하프라인부터 질주하더니 왼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뭐 오히려 크로아티아 수비수들이 많은 곳으로 드리블을 하는 겁니다. 뭐 공격 실패가 거의 확실해 보였는데 커트하는 족족 다시 알바레즈에게 볼이 가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누가 보면 알바레즈의 원맨쇼인 줄 알 텐데 그냥 크로아티아가 운이 너무 없었습니다. 진짜 원맨쇼는 메시가 보여주게 되죠. 크로아티아는 후반전에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공격력의 약점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 기회는 만들지 못했고 후반 23분에 35살 메시가 하프라인부터 드리블을 치고 나가더니 2명의 수비수를 농락하고 토트넘에서 노리고 있는 그 크로아티아 수비수를 농락하면서 알바레즈의 골을 어시스트해줬습니다. 크로아티아가 바랬던 메시의 부진은커녕 신계 선수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후 크로아티아는 포기였습니다. 페리시치는 간간히 중거리 슛을 날렸지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고 크로아티아의 전설로 남을 모드리치는 후반 35분 교체가 되면서 이렇게 월드컵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졌는데 그냥 차라리 그냥 바로 끝내주지. 크로아티아는 힘없이 아르헨티나에게 무너졌습니다. 경기를 마쳤는데 이렇게 임팩트 없는 세레머니는 오랜만에 보네요. 페널티킥 한 방이 경기를 바꾸고 자석 달린 볼이 계속 몸에 붙으면서 골이 들어가고 신계 선수가 출전한 반칙까지. 어떻게 이기냐고요. 아르헨티나의 운이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8년 전에는 독일에게 0대1로 무너졌는데 아르헨티나는 그때와 다른 게 메시가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토너먼트 경기당 득점이 1점이 안 됐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당 2.3골을 넣고 있습니다. 수억 명이 메시가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BBC는 오늘 메시의 활약을 보는 건 특권이었다라면서 차원이 다른 표현을 해주더군요. 메시는 한 골 1도움을 포함해서 슈팅 2회, 그 슈팅은 모두 유효 슈팅이었고 킥패스 2회, 패스 성공률 85%, 드리블 성공 5회, 롱패스 성공 2회, 크로스 성공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스스로 체력 안배까지 신경 쓰면서 경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만큼 경험이 많으니까요. 메시는 아르헨티나 월드컵 최다골뿐만 아니라 마테우스와 함께 월드컵 출전 기록도 타이를 이뤘고 월드컵 도움도 마라도나와 최다 동률이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 현재 월드컵 득점 1위에도 오른 상황입니다. 메시는 승리 후 인터뷰에서 월드컵에 온 이후로 계속 즐겼다. 첫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요청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팀인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훌륭한 팀이다. 다시 한번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했다. 모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바란다.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자신감도 있었다. 우리가 우승 후보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 결승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 결승전은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 12시입니다. 우선 아르헨티나 상대가 누가 될까요? 그래도 빨리 리그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